수원여자대학교 현장실습 사전교육. 여러분은 현장실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실습은 단순히 현장에서 실습하고 체험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현장실습하러 나갈 때는 꼭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실습에 필요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현장실습 안전예방교육.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비상경보를 작동시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절대 안 되며 꼭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계단을 이용했을 시에는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를 합니다. 불길 속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불길 속을 통과합니다. 문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손잡이가 뜨거운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뜨겁지 않다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출구가 없는 곳에 갇혔다면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화재 발생 시 올바른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둘째,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꼽습니다. 셋째,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가 불을 향하게 합니다. 넷째, 손잡이를 힘껏 움켜쥡니다. 다섯째, 분말을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뿌립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비상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을 눌러 고장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비상벨이 울리지 않을 경우 승강기 내에 부착된 비상연락망으로 전화를 해야 하며 큰 소리로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추락하거나 질식할 경우가 거의 없으니 침착하게 119 구조대가 구출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주변 사람에게 알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요청을 합니다. 또한 옷이나 운동화끈이 끼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벗고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넘어졌을 경우에는 재빨리 핸드레일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상황별 응급처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에는 총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깨우기. 양 어깨를 좌우로 흔들지 말고 두드려서 말을 걸어 의식을 확인합니다. 둘째, 알리기.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합니다. 다수가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 신고 요청을 부탁합니다. 셋째, 누르기. 두 손을 깍지 끼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가슴 중앙을 강하고 빠르게 일정한 속도로 압박을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먼저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상체를 노출시킨 후 우측 쇄골 아래쪽과 좌측 바깥쪽 겨드랑이 중앙선 부분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기계에서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에게서 떨어집니다. 심장 리듬 분석 후 재세동 필요 음성이 나오면 재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음식물 섭취 중 기도가 이물질로 인해 막힐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인 성인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에 이물질이 막혀 숨쉬기 힘들어하는 환자를 발견하였다면 상태를 확인 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자발적인 기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환자가 기침을 못하고 이물질을 뱉어낼 수 없다면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합니다. 복부 밀어내기는 환자의 등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다가 주먹을 갖다 댄 후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현장 실습 과정 중 사고가 발생되었을 시 해야 하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해당 책임자에게 알리고 신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둘,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기. 셋, 치료비 청구 및 보상받기. 평상시 대학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현장실습 에티켓 및 직장 예절.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생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습기관의 위치 및 경로를 미리 찾아봐서 정보를 수집한다. 실습생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현장실습 지원센터에서 배부한 사전교육 자료를 숙지한다. 건강 및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킨다.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TPO에 어울리도록 실습생 출근 복장을 입는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 및 조치를 취한다. 업무 노트를 준비한다. 인사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현장 실습 중에도 인사예절은 꼭 지켜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인사예절법은 처음 만났을 때 밝게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났을 때에는 밝은 표정으로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실습 도중 전화를 받는 경우가 생길 시에는 전화를 받아 현장 실습생임을 밝힙니다. 또한 메모지와 펜을 항상 준비하고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받을 사람이 없거나 전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메모지에 적어서 전달하도록 합니다. 전화 용무가 끝나고 전화를 끊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먼저 끊은 것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실습 담당자가 부르면 바로 대답을 하고 지시받은 내용을 대답합니다. 들었던 내용은 메모를 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다시 물어봅니다. 지시한 내용을 확인 후 반드시 종료 보고도 해야 합니다. 현장 실습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성희롱 행위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피해자도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를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서로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많은 갈등이 생기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동료들과 음담패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희롱 예방과 법적 구제 절차에 관한 회사 규정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별도의 만남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안. 먼저 적극적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성희롱 중지를 요청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나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의 현장 실습 담당자와 학교 현장 실습 지원센터, 지도교수 등께 즉각 상담을 요청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합니다. 고용평등 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현장 실습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장 실습 유형에는 단기 현장 실습 학기제와 장기 현장 실습 학기제가 있습니다. 단기 현장 실습 학기제는 실습 기간이 4주이고 강점으로는 방학 기간 활용, 현장 직무 능력 강화, 경력 관리, 진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 현장 실습 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실습 기간이 12주 이상이고 학기를 활용한 장기 현장 실습 학기제, 대학 교육, 현장 직무 능력 강화, 실습 기간 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 실습 일일 보고서와 완료 보고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란 학생들이 자신의 실습 내용을 기록하여 실습 효과 증대, 실습 수행 상태를 파악하고 학점 부여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일 보고서는 일별 혹은 주별로 수행한 교육 및 실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일일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완료 보고서는 일일 또는 주간 보고서의 구체적인 실습 내용 외에도 실습 수행에 따른 결과, 전공과의 연관성, 실습의 효과,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실습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실습기관의 운영 노하우나 기밀사항, 제품 개발 관련 정보, 업무 관련이 없는 사적인 대화 등 대외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술과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